오늘은 육아인물전 구봉 송익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익필은 1534년에 태어나 1599년에 졸하였다. 자는 운장호는 구봉이다. 아버지는 판관 송사련이다. 할머니 감정이 안돈우의 천첩소생이었으므로 신분이 미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송사련이 안처겸의 역모를 조작 고발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당상관에 올라 그의 형제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다. 송익필은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송한필과 함께 일찍부터 명성을 떨쳤고 명문 자제인 율곡이 우계성원 등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초시를 한 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그의 성리설은 태극문에 잘 제시된다. 그는 이와 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후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으로 보아 고봉 기대승과 율곡 이의 계통의 사단 칠정론을 견지한다. 인심도심도 하나의 심의 발현이므로 이와 기로 분속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의 설과 비슷하다. 특히 예학의 발가 김장생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후진을 양성하여 그의 문화에 김장생 김집, 정엽 정홍엽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86년 동인들의 충동으로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켜 안처겸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송익필의 형제들을 포함한 감정의 후손들이 안씨 집의 노비로 환속되자 그들은 성명을 바꾸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1589년 기추곡사로 정렬이 비발 등 동인들이 제거되자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 때문에 기추곡사의 막후 조종인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뒤에 또 노수신 이사내 등 동인들을 비난한 조헌의 과격한 상소에 관련된 혐의로 이사내의 미움을 받아 송한필과 함께 희천으로 유배되었다. 1593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으나 일정한 거처 없이 친구 문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살다 65세 때에 면천의 김질려의 집에서 8월 8일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고대하게 행세하였다. 또한 아무리 고관 귀족이라도 한 번 친구로 사귀면 자로 부르고 관으로 부르지 않았다. 선생은 저서로는 시문집인 구봉집이 전한다. 그의 야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선생은 당시에 이율곡과 성우계와 가까이 교유했다. 하루는 율곡이 선조대왕께 구봉 선생의 학식과 사람됨을 아뢰고 장차나라의 큰일에 쓰일 인물이 된다고 추천하였다. 그러자 왕은 당장 만나고 싶으니 함께 어전에 들라 명하였다. 그리하여 율곡은 밤중에 구봉과 함께 어전에 부복하였다. 임금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며 구봉 선생의 대답을 듣다가 부복하여 있는 구봉 선생에게 고개를 들고 짐을 보라 명하였다. 그러자 구봉 선생은 소신에게는 아빈지기가 있어 성상께서 혹 옥체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고 아뢰니 왕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재촉하였다. 구봉 선생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어명을 어길 수 없어 서서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보는 순간 왕은 용안이 창백하여지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눈빛이 호랑이의 눈과 같이 번쩍하고 불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왕은 송구봉 선생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 얘기는 이제 하지도 말라. 어디 그게 사람의 눈이더냐고 하였다 한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만전당 홍가신과 가까이 지냈었다. 홍가신은 뒤에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사람인데 그의 동생의 참에 홍경신이 있었다. 홍경신은 형이 서울 출신은 송익필에게 경대하는 것을 항상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의 형에게 어찌하여 송익필과 벗을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욕을 주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홍가신이 웃으면서 송구봉 선생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하는 말이 그는 비록 사비의 소생이라고 하나 그 학식과 인품이 존경할 만한 분이니라.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거든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홍경신은 송익필이 오기를 기다려 욕을 베주려고 벼르던 차에 어느 날 송익필이 자신의 집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뜰에 내려가 맞으며 절을 하였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홍가신이 까닭을 물었더니 그 아우말이 내가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릎이 저절로 굽혀졌습니다 하였다. 이후부터 홍경신도 형과 더불어 구봉 선생을 스승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한다.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얘기다. 율곡 선생의 소개로 충무공께서 구봉 선생을 찾아갔다. 마침 구봉 선생은 외출 중이었으나 하인의 안내로 사랑해서 구봉 선생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랑방의 아랫목에는 훌륭한 병풍이 한 폭 펼쳐져 있었는데 그 속에 그림이 한 마리 큰 아기였는지라 그 앉아있는 모습이 평소에 상상하던 거북선의 모습과 흡사하여 그만 자신도 모르게 병풍인 줄도 있고 몇 개의 구멍을 뚫고 말았다. 그러자 이내 구봉 선생이 귀가하였다. 하인들에게 손님은 오셨느냐 하시니 하인이 큰일 났습니다. 그 아끼시는 병풍에 구멍을 내셨습니다 한다. 그런데 구봉 선생께서는 뜻밖의 쓸 곳에 쓰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느니라 하고 사랑문을 열며 충무공관은 수인사도 없이 어디 몇 구멍이나 뚫었는가 보자 하신다. 처음 대하는 이충무공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 겸 인사를 드리니 그제야 정색을 하고 바로 앉아 하는 말이 이 내 구멍만 갖고는 전후 좌우로밖에 더 가겠소. 잠수를 하고 부상을 하자면 적어도 5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나머지 하나는 내가 뚫어줄 수밖에 없겠군 라고 하셨다 한다. 충무공이 말하기를 당나라의 이적장군이라면 몇 구멍이나 뚫겠습니까 물으니 8구멍은 낼 것일세 하고 또다시 제갈공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24구멍은 내겠지 하신다. 그래 또다시 묻기를 원래 완전하게 만들려면 몇 구멍이 되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으니 웃으며 조용히 하는 말이 48구멍이 전부일세라고 하셨다 한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정치, 경제, 군사 등에 관해서 광범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으며 그 후 구봉 선생의 제자로 입문하여 훗날의 국난에 대비하는 많은 수련을 쌓았다 한다. 일찍이 고청 서기가 송구봉을 평하는데 모인 제자들이 송구봉은 제갈량과 같겠습니다 하니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공명이 구봉의 어느 한 면을 닮았지 했다. 구봉과 제갈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구봉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일이 있었다. 그 선비는 제삿날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여 앞당겨 온다고 부지런히 집을 나서서 올라왔다. 구리쇠 나루를 건너 남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귀인의 행차를 만났다. 길 옆으로 비켜서니 가마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보니 구봉 선생이었다. 자네 좀 늦었네. 난 갈 길이 바빠 그만 가네. 이것이나 받아가게 하시면서 헌붓 한 자루를 주셨다. 그 선비는 공손히 받아들고 땀을 닦으며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그때에야 정신이 번쩍 든 선비는 자기가 돌아가신 분을 만난 것을 알았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급히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니 제사를 이미 이틀 전에 지냈다고 하였다. 그 선비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선생에게 받은 붓을 모두에게 보였다. 제주는 그 붓이 틀림없이 구봉 선생이 쓰시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이상 육아인물전 구봉 송익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